거기 가면 IY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송인엽입니다.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오후 4시 코이카멘 IYS 9회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코이카멘 IYS는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꼭 10년 전인 2010년 1월 10일 하이티에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국제협력단을 통한 우리나라의 대응에 대하여 몇 차례 방송한 것에 이어 오늘은 하이티 국기와 국장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어서 제가 하이티에서 만난 사람들 2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티 국기를 한번 보시죠. 국기에 있는 청색과 백색은 그 청색은 위에 있는 청색은 노예였던 옛 선조들을 가리키고 적색은 다양한 하이티 인종이 혼합된 현 세대를 의미하며 국민의 단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국장이 그려져 있는데요. 국장 위에는 자유를 상징하는 이 전통 모자가 있고 잔디에는 노예 해방을 상징하는 끊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하이티가 프랑스 지배를 물리치고 독립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이티 국민은 아메리카 전체 남북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먼저 미국 다음으로 독립했다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창설국이기도 하여서 6.25 때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지원해준 그런 우리 우방국입니다. 그럼 제가 하이티에서 만난 아주 인상 깊었던 여성이었는데요. 외교장관 마리 미셸 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 당시 69세였던 레이 외교장관은 직업이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고건 총리, 진념 부총리, 한덕수 총리와 비슷하지요. 46세에 세무장관이 된 이후 상공장관, 기획장관, 대외협력부 장관 그리고 외교부 장관을 정권의 그 스타 부침 속에서도 연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좋고 관운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녀를 2011년 6월 외교장관 집무실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첫 인상은 우리나라 글쎄요 실명 한명숙 총리랄까요? 아니면 이태영 여사랄까요? 아니면 신사임당? 아무튼 우아한 그런 자태였습니다. 그리고 쭉 지켜보니 친절함과 겸손함 그리고 애국심까지 겸비한 장관이었습니다. 하이티에 부임하여 레이 외교장관 예방을 신청하니까 바로 다음날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망고네스 한국 명예총영사와 송중건 과장을 대동하고 외교부에 도착했죠. 저는 먼저 하이티 지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우리 국민의 뜨거운 관심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성금 모금 상황 등을 설명하고 상주 대사관은 없지만은 한국 정부의 원조 전담 기관인 우리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사무실을 이제 바로 창설하고 하이티 인프라 구축에 그리고 하이티 그 재난 대응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주의 깊게 듣던 레이 장관은 바로 에릭 빼로 우전장을 부른 다음에 저의 외교관 등록증을 최대한 신속히 발급해 주라고 지시를 하더군요. 실제로 그 외교관증이 그 다음날 바로 발급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전례가 없던 일이었죠. 르노 우전장은 그 후에도 우리 정부 인사가 방문할 때마다 공항 귀분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적극 환대해 줘. 저는 그에게 레이 외무장관 앞에서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저는 그 후에도 도미니카 공관의 요청으로 우리나라의 유엔 경제사회 이사국 지출, 또 ILO 위원 우리 측 인사 선출, 또 세계 기구 소장에 우리나라 조석준 후보를 선출하는 데 대한 교섭차 외교부를 자주 방문했는데요. 그때마다 장관은 저를 직접 만나주고 담당 국장을 불러서 바로 한국을 지지하라고 지시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네준 코이카 탁상용 달력을 자기 책상에 두고 지진 후 바로 사무소를 개설한 이 코이카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또 한국의 발전상을 항상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011년 5월 15일 마르테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IT 치안 상황이 좋아져서 저는 서울에 있는 아내를 5월 31일에 IT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같이 5월 초에 외교부를 방문해서 외교관 외환증 발급 신청을 했는데요. 그때 또 외교부 장관 면담 신청을 했더니 바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더니 외교부 장관이 레이 장관이 저한테 오늘 송 소장 부일 우리 외교부 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보기에도 무한히 기쁘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을 방문하고 싶었지만 한 번도 발 기회가 없었는데 한국의 미인을 보게 돼서 기쁜 것도 있지만은 부인이 IT에 온 것은 코이카 소장이 IT에 온 것은 IT가 안정되었다는 것을 외국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고 한국 정부가 코이카를 이제는 철수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IT 지진 피해 복구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어찌하니 기쁘고 환영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날 저녁 식사에 저 아내를 초대하였습니다. 실로 고마운 외교부 장관이 아닐 수 없죠. 가난한 나라의 외교부 장관이지만은 IT를 돕기 위해서 UN 등 많은 국제기구가 그날에 들어와 있었고 또 상주 공간만 해도 대사관만 해도 30여 국이 넘는데 그런 외교부 장관이 저를 이렇게 자주 만나주고 한국 정부를 지지해주고 해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더 훌륭하고 고마운 것은 레이 장관이 코이카우 지원과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 이외에는 사적으로 부탁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퇴임을 앞둔 70세 생일에 저는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레이 장관에게 진심과 존경을 담아 한국 특산품을 선물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자랑스러운 교민인데요. 이봉래 사장과 그 부근인 탁천구 목사 이야기입니다. 이봉래 사장은 그 당시 50세였는데요. 파시픽 스포츠웨어 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부근 탁천구 목사는 그 회사의 파시픽 스포츠웨어의 사역 겸 IT 연합교회 목사였지요. 이봉래 사장은 2,500명을 고용하는 그 나라 제2의 공장을 운영하였는데요. 그 제품을 미국에 전량 수출하는 회사였습니다. 입사를 해서 20년 만에 사장까지 오른 여걸이죠. 그런데 조용하고 온화하며 기품이 있었습니다. 수완도 좋아 모든 바이어가 미국 바이어들이 오면은 그의 친구이고 형제였습니다. 외국 바이어들이 포르토프랑스에 오면은 모두 호텔이 아니라 그녀의 집에 거주했습니다. 판매 계약에 문제가 없지요. 그 공장에는 노사 분규가 없기로 유명합니다. 이봉래 사장이 온화하게 잘 경영한 것도 있지만은 그 사목인 탁현구 목사님이 근로자들을 자상히 보살피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와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며 가정마다 방문하며 기도하지요. 그러니 근로자들이 불평이 전혀 없습니다. 불평이 없으니 노사 분규는 물론 없고요. 제가 탁 목사님에게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료 봉사라더군요. 하기야 부인이 사장이니까. 두 부부는 그렇게 15년을 포르토프랑스에 살았는데 IT의 지진이 발생하여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에는 한인들의 발길이 거의 없었는데 지진 이후에 줄을 지었죠. 아니 쇄도하였다는 말이 맞습니다. IT를 찾는 그 많은 한인들이 반은 백삼승 목사님 댁으로 가고 반은 탁현구 목사 댁에 가서 기거했습니다. 우리나라 봉사단원들은 김치가 생각나면 언제고 이봉래 사장 댁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한국 음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항상 공수해 오니까요. 저도 여러 차례 신세를 졌습니다. 탁 목사의 평생 소원은 교회 사역이었답니다. 그런데 IT에 한이 얼마 안 되니까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저 사목으로 공장 근로자들만 섬겼었는데 지진으로 한국 근로자들이 또 한국 봉사자들이 40-50명 IT에 거주하자 드디어
김용수, 송년숙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소중한 사람들과 연합해서 2010년 12월에 드디어 IT 한의 연합교회를 창립하고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행복하다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탕 목사님은 평소에도 환하게 웃으시는데 그 웃는 모습이 어린아이 얼굴과 다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웃는 얼굴을 보는 사람들도 행복하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이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탕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노래도 듣고 싶어요. 냉면 그 노래 말이에요. 2015년 5월 15일 마르테트 대통령 취임식 경축사절로 유기준 특사 일행이 포르토프랑스에 왔을 때 교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탕 목사님이 바쁜 일정이 있었는지 한 10여 분 늦게 도착했죠. 그러자 한일 회장이 말했어요. 탕 목사님 늦었으니까 벌로 술석잔을 받으시던가 아니면 노래를 하나 하세요. 그러니까 탕 목사님이 주저하지 않고 구성지게 노래를 부르시는데 한촌사람 하루는 성에 와서 구경을 하는데 하며 냉면을 신나게 구성지게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하기야 목사가 술석잔을 할 수는 없었을 터니까 그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겠죠. 다음에는 IT 싸움인데요. 아주 인상 깊었던 진, 루시엥, 르공드 부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59년생인 르공드 씨는 IT 개발연구센터 차드의 소장으로 하버드대 도시 건축학 석사였습니다. 그 부인 엘리자베스도 아주 재혼인데요. 예일대학교 도시 건축학 석사였어요. 그래서 그 두 분 같이 그 전문 건축 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첫 번째 반려자들과는 사별하고 두 번째 결혼을 해서 13년 차인데 금슬이 더없이 좋았습니다. 서로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각기 전 반려자들부터 아들들이 한 명씩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미국 대학에서 학업 중이었고 결혼한 후 태어난 19살짜리 아들과 함께 3명이 포르토프랑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르공드 씨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IT 전국 카톨릭 신도회 회장이었는데 이 나라는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도 컸습니다. 이들의 집은 해발 400m 상당히 높은 데 위치한 햇볕이 잘 드는 전망 좋은 곳에 자리 잡았는데요. 그 집 정원도 아주 훌륭하고 담벼락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정성이 가득 담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집에 이사 온 지 불과 3년인데 그러한 한 100년이 걸려도 조성되지 못할 정원과 담벼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원과 끄기, 담벼락의 화분과 끄기 모두를 누구의 도움도 없이 부인이 손수 조성하였고 관리하였답니다. 건축사무소 운영으로 누구보다도 바쁜 그녀가 그렇답니다. 다음으로 식탁이 안내됐는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식탁에 차려진 필레마뇽 마카로니는 어느 특급 호텔에서 나온 것보다도 훌륭했어요. 모양새, 온도, 맛, 향. 아마 프랑스 그때 대통령이 사르코지였는데요. 사르코지 대통령께서나 이런 음식이 나올까? 그런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함께 초대받은 해피나우의 전동석 고문, 적십사사의 이재승 소장, 그리고 아내와 저는 정원의 아름다움과 그 대접받은 음식에 황홀하고 그들의 친절함에 행복했습니다. 전업주부도 아니고 IT에서 가장 바쁘게 일하는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집안일도 잘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놀랐습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가 어디인가를 생각하게 했지요. 저는 그 르공드 씨를 전동석 회장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요. 그 르공드 씨는 저에게 IT의 역사, 문화, 전통과 IT인의 습성, 또 정치 상황 모든 것을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IT의 주요 인사들, 장관들, 국회의장 모든 분들을 소개해주며 때론 통역도 자체해 주었습니다. 영어가 아주 능숙하니까요. 그는 부인과 함께 35억 불이 소요되는 지진 후 포르토프랑스시 종합개발계획안을 2011년도 8월에 완성하였습니다.
이를 IT 정부에 보고했고 아마 IT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아니 20년 동안 그 계획안을 토대로 포트 프랑스를 복구해 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얼마 전에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는데 IT 전 국토에 향후 5년 동안 10억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 당시에 녹화 사업 중요성, 교육 자녀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는 제가 강조한 근면, 자조, 협동의 한국의 정신을 또 한국 국민의 교육 정신을 그리고 한국 국민이 버린 식목의 중요성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우선 나무 심기 운동을 시작했다고 저에게 알려온 거예요. 더불어 저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나무를 심는 것에 끝나지 않고 나무를 정성을 가꾸기 그리고 요리를 할 때 나무를 대체할 연료 개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IT는 중남미 어느 나라보다도 수입이 좋았는데 그 무분별한 벌목으로 지금은 민능산이 되어 있었죠. 누공두의 노력의 결실로 이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떠나올 때 그에게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감사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 4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